안녕하세요, 오승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죠. 케프 LS50 메타 패시브 버전 중에 최신형. 이 스피커를 어떤 앰프와, 그래서 이제 앰프의 일을 한다는 거는 이 스피커를 어떻게 들리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은지 오랜만에 이런 얘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S50은 이제 패밀리가 LSX까지 합치면 한 7종류가 되죠. 제가 그다음부터 정확히 안 세봤는데 오리지널 패시브 버전, 액티브 버전, 와이어리스 버전까지 되면서 그리고 메타 버전까지 그렇게 아주 고무적으로 진화를 하고 있다고 그럴까요? 그리고 이제 패밀리까지 따지면 그걸 축소시켜서 만든, 컴팩트하게 만든 LSX 패밀리가 또 거기대로 또 진화를 하고 있고, 그거를 또 이 제품의 연장이라고 좀 보기도 그렇지만 이름 자체가 LS60이라고 붙였던 그런 톨보이 액티브도 있고, 사실은 LS50이 나오면서부터 생겨난 그런 새로운 패밀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얘기를 길게 할 필요는 없을 정도로 워낙에 저 스스로도 여러 차례 다뤄온 그런 스피커라서 제품 정보는 아마 사용자 혹은 사용자분들이 아니더라도 이 스피커에 대한 거는 어디서 한 번씩은 다 마주치고 잘 익히 알고 있을,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을 그런 스피커라서 일반적인 이 스피커에 대한 얘기는 오늘은 많이 생략하기로 하고, 이 가격대 이제 200만 원대의 컴팩트 스피커, 스탠드 거치형 북쉘프 스피커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특히 메타 버전이 된 LS50은 어떤 의미가 있고 뭐가 차별화돼서 더 좋고 이 스피커의 그런 특성을 어떻게 더 살려 듣는지, 혹은 이 스피커의 단점은 어떻게 보완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LS50은 이 자사의 50년을 기념했던, 그래서 타이틀도 LS52, 그래서 제품명도 LS50이라고 붙였던 2011년 버전이라서 처음에 이 스피커를 만들었을 때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제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포함해서 봤을 때는 찬반 양론이 좀 있었어요. 찬성 쪽은 뭐냐면 케페의 그 오랜 전통이 아주 과감하게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축소되면서 응축이 되었다. 근데 완성도가 대단히 높고 그 특유의 유니큐 드라이브를 이 사이즈까지 이제 진화시켰다. 이런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었던 거고, 반대편의 부정적인 의견들은 케프가 이제 좀 원래 소리에서 좀 멀어지고 소리를 대단히 해상도나 어떤 선명한 쪽으로 바꿔 말하면 약간 트렌드를 따라가는 그런 조류에 편승했다는 이런 좀 부정적인 의견들도 좀 있었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할 게 아니라 소리 자체가 좀 강하다는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마 케프도 그런 걸 의식했을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액티브형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이 스피커를 어떻게든 좀 더 보편적인 소리, 그러니까 누구나 이 스피커의 고음은 훌륭하다, 누구나 이 스피커의 고음은 그렇게 거칠거나 이렇게 특이하지 않고 아주 품질이 높다, 품질이 높으면서도 해상도가 뛰어난 이런 스피커로 진화시키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소위 신의 한 수가 바로 이 메타였죠. 안을 복잡하게 뜯어 고치거나 그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가격을 올리질 않고 요만한 손거울만한 그런 조각을 넣어서 해결을 한 게, 이게 제가 근 한 10년 내에 본 원래 스피커를 버전업을 하면서 아주 훌륭히 개선해낸, 그리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물론 그걸 만들어내는 그 R&D나 이런 것들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었겠지만 그 결과물로 요만한 조각 하나로 그걸 해결했다는 게, 그런 면에서 이 제품 가격이 크게 상승하지 않은, 그래서 그게 뛰어난 한 수였다는 그런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하튼 그런 메타 버전이 되면서 원래 소리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높은 대역에서 소리가 순화됐습니다. 그 강하고 에너지가 많다고 지적했던 초기 제품들이 거의 완벽하게 해결이 됐어요. 특히 1kHz 때 저희가 귀에 피곤을 느끼는 가장 민감한 대역인 그 1kHz 때의 그 왜곡 특성이 99%가 사라졌다고. 근데 그거는 케프의 주장뿐만이 아니라 거의 바뀌었다고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 99%라는 숫자 자체가 대단히 설득력 있게 들리고요. 그 바람에 이런 효과가 생겼어요. 스피커를 강하게 파워 핸들링을 해도 특히 그 높은 대역의 강한 에너지, 이런 게 여전히 흔들림이 없는, 바꿔 말하면 좀 더 출력이 높은 앰프가 정상적이라면
그렇게 고출력으로 드라이브를 해도 넓은 공간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스피커로 변신을 하게 됐습니다. 액티브를 만들었을 때도 그런 것들이 많이 감안돼서 그런 파워 핸들링이 되는 그런 앰프를 넣어서 액티브로 제작이 되기도 했고요. 여하튼 지금 케프의 LS50의 최신형이 바로 LS50 메타인데 그런 사운드로 변해 있는데, 그럼 초기 최초의 LS50과 다른 이 스피커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 스피커의 어떤 최선의 소리를 이끌어내려면 그런 환경과 특히 그런 특성에 맞는 앰프를 고르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이 질문은 여전히 수많은 분들에 의해서 케프의 최신형은 케프 LS50은 어떤 앰프를 물려야 합니까? 어떤 앰프가 제일 좋습니까? 끊임없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케프의 LS50 메타 버전은 이런 앰프들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파워 핸들링이 강해서 아주 뛰어난 드라이브, 그러니까 강한 힘으로 드라이브를 해도 LS50 메타는 약간의 버퍼링이라고 할까요? 스스로 그거를 내부에서 해결해내는 그런 좀 기특한 게 좀 있어요. 그리고 그 5.1인치 우퍼를 충분히 동작시켜서 이 사이즈를 뛰어넘는 아주 훌륭한 그런 다이나믹스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걸 하려고 케프가 FEA를 이렇게 측정을 했고, CFD, CLD 같은 그 안쪽에 댐핑을 압력을 주어서 바깥쪽에 배출되는 그런 포트의 모양까지도 아주 최적화시켜서 디자인한 그런 설계까지 한 거거든요. 그리고 좀 더 많은 변화들이 이제 12세대가 되면서 그 갭 댐핑이나 뭐 이런 것들, 유닛과 유닛 사이, 특히 트위터와 미드레인지 사이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걸 한마디로 결과물로 요약을 하자면 큰 힘을 줘도 안정감 있게 소리가 나게 만든 그런 설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앰프 자체가 약간 출력이 높아도 돼요. 오리지널 LS50은 출력 높은 앰프를 추천하지 않았었어요. 별로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넓은 공간에 쓰는 스피커라기보다 이런 콘솔 위에 여전히 놓고 쓰는, 약간은 여전히 프로용 기기의 느낌이 좀 많았다고 한다면, 지금 LS50 메타는, 지금 최신형인 LS50 메타는 여전히 그런 모니터용으로 쓰는 것은 물론이고 집에서도 굉장히 우아한 음악, 흔히 말해서 그런 매끄럽고 미학적인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는데, 대략 한 두세 가지 앰프를 추천하고 싶은 게, 첫째는 오디오랩의 앰프예요. 오디오랩의 옴니아인데, 오디오랩의 옴니아는 제 느낌인지 몰라도 이 제품의 어떤 품질과 그런 혁신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포함했을 때도 의외로 사용자들이 주변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오디오랩에서 드물게 올인원으로 의욕적으로 제작을 했고, 소리 자체도 상당히 뛰어난데, 제 짐작으로 이 제품의 사용자가 많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출력이 의외로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50W AB 클래스인데 사실은 뭐 이렇게 큰 소리를 내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건 어쩔 수 없긴 한데, 대신 50W로 이 처음 만드는 올인원의 출력을 50W로 책정한 이유가 굉장히 분명합니다. 음악적이에요. 그리고 그 외 기능들은 막강하죠. 저희가 하는 모든 유무선 인터페이스부터 음악 서비스, 룬 테스트까지 거치고 그런 모든 게 다 지원이 되고, CD 플레이어까지 있어요. 그리고 MM 포노단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바이널부터 CD 스트리밍을 모두 통합시킨 그런 의욕이 담겨 있는데, 이 제품의 출력이 50W인 건 예전 최초의 그 오디오랩 고유의 그 아주 뛰어난 음악성과 드라이브로 인정을 받았던 그 초기 사운드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선택한,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출력이라고 보여져서, 오디오랩의 사운드를 일괄하면 대단히 매끄럽고 영국 앰프스러운 게 좀 있어요. 살짝 도톰하게 소리를 내는, 최근에 흔해진 D클래스 앰프들하고 결을 달리하는 부분인데, 딱 그 포인트가 지금 케프의 LS50 메타와 만나면 성향이 둘이 거의 비슷하고, 50W 출력이 그렇게 부족할 일은 웬만한 장르에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50W 출력으로 드라이브한 LS50 메타에 좀 더 많은 부분을 보이게 하는 아주 그러한 훌륭한 조합이 돼서, 오랜만에 순정 영국 조합? 서로 이제 많은 경로들이 달라져 있지만 결과물은 제가 아는
그 8, 90년대 그 영국 사운드 있어요. 그 소리에 대단히 가까운. 결이 아주 보풀보풀하고 이렇게 살짝 살집이 들어간, 그러면서도 해상도를 잃지 않는, 그래서 뭔가 이런 약간의 포만감도 주면서도 선명할 때와 공간 표현, 사실적 표현을 아주 손색 없이 들려주는 그런 조합 중에 하나가 바로 오디오랩의 옴니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최근에 이 트렌디한 이런 스타일의 대표적인 그런 전형이 되는 그런 앰프 조합인데, NAD의 C700V2. 이 제품 저희 뭐 따로 많이 살펴봤고요. 이 제품은 굉장히 컴팩트하게 만들면서 사이즈도 짐작이 안 되는 상당히 파워풀하고 음악 재생을 위한 기능 반경이 굉장히 넓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80W D 클래스로 설정이 되어 있는 이 드라이브가, 그건 좀 그냥 이렇게 한번 이 제품의 한계가 어디까지일까, 어디까지 드라이브 할까 해서 뭐 테스트도 해봤는데, 저희 오디오 벡터 트라페즈 같은 그런 풀 사이즈 대형 스피커 3웨이에 아이소바릭 유닛까지 있는 이 스피커도 드라이브를 그렇게 어렵지 않게 했었어요. 뭔가 이렇게 좀 이거는 한계가 있다 이런 게 아니고, 이거보다 좀 더 큰 반경으로 드라이브해야 또 많은 부분들이 재생이 되지만, C700V2의 80W로도 트라페즈는 웬만한 전 대역의 소리를 잘 들려줬다는 거. 그걸 잠깐 떠올려 보면 이 LS50 메타의 그 전 대역, 그 뛰어난 베이스 드라이브와 높은 대역의 그 선명한 그 유니큐 드라이버의 그 고역의 선명한 소리, 이걸 동시에 만족시켜 줄 만한, 그리고 대단히 선예도가 높은 이런 사운드, 이쪽은 오히려 C700V2가 좀 더 잘 어울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UCD 증폭단을 쓴 80W 드라이브가 숫자 80W가 그렇게 원래 숫자로 보이지는 않고 한 150W, 한 2배까지 볼 수 있는 그런 파워 핸들링을 보여주고, 이 제품의 사이즈가 작아서 이제 그 연상이 잘 안 될 수가 있는데, 그 스테이징 반경도 상당히 높고 전후간의 입체감 표현도 대단히 뛰어난 이런 부분들은 LS50 메타가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최신의 선예도, 최신 12세대 유니큐의 어떤 해상도, 그 사실적인 표현의 그런 부분들을 아주 높은 데까지 최상으로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그런 앰프로서는 아주 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앰프가 바로 네임의 CI 유니티 102. 이 앰프는 여러 가지 이유로 화제가 되는 앰프 중에 하나고, 저희 지난번에 이제 앰프 여러 개를 이렇게 추천할 때도 제가 추천을 했던 그런 앰프이기도 한데, 이 제품이 물론 만능은 아니에요. 네임에서 만든 D클래스 증폭단을 사용한 그런 앰프인데, 디자인 자체가 원래 그 네임의 클래식 앰프들에서 많은 부분을 생략해낸, 그래서 이름도 CI라고 하는 게 커스텀 인스톨레이션이라고 하는 컨셉이 그냥 이렇게 선반에다가 장착을 해서 쓰는, 저희가 아는 이런 일반 오디오 렉이나 이런 인테리어적인 그런 홈 오디오에 어울리는 디자인은 아니고, 약간 프로용 기기 같은 그런 느낌을 하고 있어서 바닥에 받침 하나도 없고 셰시 자체도 최소한으로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는 그런 앰프인데, 그 반면에 이 제품을 D클래스 증폭단으로 만든 그런 장점을 모든 건 다 살려놨어요. 그 안에 네임의 전용 앱, 가장 뛰어난 인터페이스와 성능 자체, 그 안정성 면에서, 그 다음에 이 편의성 면에서, 그러니까 UI, UX가 동시에 아주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네임 앱을 쓸 수 있다는 게 일단 가장 큰 장점인데, 아주 안정적으로 잘 돌아갑니다. 이 제품이 200만 원이 채 안 되는 가격으로 출시했다고 해서 그냥 힘만 좋은 그런 앰프가 아니라, 네임 고유의 그 가장 뛰어난 그런 인터페이스가 가장 큰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그래서 저는 가끔 농담으로 이 제품을 사서 그냥 앰프 쓰지 말고 이 스트리머로만 써도 남는 가격이다라고 종종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하튼 그런 뛰어난 네임 앱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하나가 있고, 사실은 그보다 좀 더 이 캐프 LS50의 정말 중요한 부분은 앰프겠죠, 당연히. 150W 출력 D클래스 증폭단, 이게 힘이 대단히 좋죠. 캐프 LS50 최신 버전이, 이 메타 버전은 초기 버전하고 다르게 강한 힘으로 몰아붙여도 그렇게 귀를 피곤하게 한다거나 에너지 과잉 현상이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네임의 CI 유니티 102 같은 이런 앰프로 드라이브 하는 게 오히려 더
만족감이 높은 분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앰프가 이 성능이나 이런 기능 이런 것들에 치중이 돼서 나머지 부분을 생략한, 그래서 이 가격에 구현이 가능했던 거지, 이걸 뛰어넘는 대단한 음악성이나 아주 상급기들을 위협할 만한 그런 아주 촘촘한 대역을 구사하는 것까지는 아닌데, 그런 거를 의식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웬만한 장르의 음악을 들을 때는 오히려 호쾌한 다이나믹스가 좀 더 크게 작용을 해서 상급기들이 그렇게 부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앰프입니다. 이 캐프 LS50 메타는 자체 성능의 어떤 품질을 꽤 낮은 가격에 구현했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가격 대비 성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제품을 이 숫자로 된 가격을 기준으로 앰프를 선정하는 거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스피커보다 비싼 가격의 앰프를 사용할수록 캐프 LS50은 좀 더 많은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주 뛰어난 스피커이기 때문에 저의 추천은 오히려 스피커보다 조금 더 가격이 높은 그런 앰프들을 한 번씩 사용해 보시면 이 스피커의 좀 더 많은 부분들, 좀 더 만족감이 큰 그런 스피커가 될 거라서 일단은 그런 스피커를 추천하지만, 지금 이 선정은 일단은 그래도 스피커 가격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3가지 정도 가장 보편적인, 이 스피커를 구매할 분들이 고를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상식적인 그런 가격대의 제품을 고르다 보니까 200만 원대 초반을 넘지 않는 그런 2개 앰프, 특히 더 네임의 CI102 같은 제품은 200만 원이 채 안 되죠. 이런 가격대의 제품들을 위주로 추천을 했는데, 오디올랩 옴니아나 NAD의 C700V2나 그 다음에 네임의 CI 유니티 102나 캐프 LS50을 이 가격대 전체 예산을 합쳐서 500을 넘지 않는 400만 원대에서 간단히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 위주로 추천을 해드렸는데, 이런 조합으로 LS50 메타를 충분히 즐길 수 있지만 스피커보다 조금 더 높은, 예를 들면 300~400만 원대 앰프도 과감하게 시도해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앰프들보다 좀 더 만족감이 큰 그런 조합을 만들 수도 있다는 그런 훌륭한 스피커라는 얘기를 끝으로 오늘 캐프 LS50 메타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런 베스트셀러를 중심으로 이 제품 어디까지 들어봤니? 어떻게 더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그런 적당한 제품을 찾아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